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얼음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속 썩이는 아이와의 관계, 부모 잘못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게 조금 부모님들이 들으셨을 때 기분이 조금 나쁘실 수도 있어요. 너나 잘해라. 네가 내 마음을 아냐. 약간 그런 마음으로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막 심리 전문가, 아동 전문가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거니까 공감이 되시면 한번 같이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는요, 이제 아이가 조금 삐뚤어지거나 아이가 잘못되는 그런 것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부모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가 잘 되는 그런 거에는 부모의 영향이 가장 작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아이를 잘 키운, 정말 말을 잘 듣는 그런 아이를 키운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자기가 말 안 듣는 아이를 안 키워봤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를 봤을 때 너는 교육을 잘못하고 있다.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경험해보고 생각해봤을 때는 물론 부모님이 훌륭해서 잘 키운 것도 있지만 너무나 축복적이게 그 가정에 그렇게 말 잘 듣는 아이가 나온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똑같은 교육 방법으로 아이를 키웠을 때도 한 아이는 말을 잘 듣고 효자나 효녀로 크고 한 아이는 그렇지 않게끔 큰다는 거죠. 그쵸? 저는 뭐 제 자랑으로 막 잘난 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기준에서는 굉장히 말썽도 안 부리고 사춘기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잘 컸어요. 생각보다.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어떻게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잘 키웠냐. 저희 부모님 항상 저보고 잘 컸다고 이제 이제 우리들의 축복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야기하세요. 내가 해준 건 없다. 네가 잘 큰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성향적으로 그런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우신 부모님들은 생각보다 조금 더 말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받은 뭐 이제 각자 종교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솔하게 남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반대로 아이가 조금 틀어지거나 아이가 조금 잘못되는 거는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나쁜 거는 다 부모 탓이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 아이를 키우잖아요. 4학년 된 11살짜리 아이를 제가 키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저와 그 아이와의 관계, 아내와 그 아이와의 관계를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이제 아내와 저희 딸아이가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둘이 많이 부딪히고 둘이 많이 싸워요. 제가 봤었을 때는요, 저는 이제 둘이 싸울 때는 제 3자의 입장이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제 입장에서 아내가 하는 행동을 우리 딸아이가 똑같이 반복합니다. 근데 아내는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안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제가 아내를 바라봤을 때의 모습과 딸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이와 트러블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면서 아이는 엇나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요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소연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해요. 어떤 하소연이냐? 아이를 정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잘 키웠는데 이 아이가 엇나갔다. 물론 태생부터 병이 있어서 태어난 아이, 정신질환이나 ADHD나 뭐 자폐나 그런 태생적부터 정신질환이 있어서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의 잘못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잘못은 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너가 어땠는지, 네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생각을 해봐라. 라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결혼 초기에 아내의 어린 시절 또 아내의 가족들에게 들었던 말은 좀 다르거든요. 어. 그런데 우리들은 부모가 되는 순간 내 학창 시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 항상 저한테 축복이라고, 너는 진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부모님 속 많이 썩였어요. 일단 어렸을 때 아팠어요. 아파서 많이 부모님 속도 썩이고 또 이제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그 잘한다는 기준이 부모님의 기준에 살짝 못 미쳐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도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네. 뭐 중간중간에 말썽 부리고 그런 거는 뭐 한도 없겠죠. 그쵸?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잘 컸다. 나는 엄마 아빠 속 안 새겼다. 나는 혼 하나도 안 났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혼하신 어머니가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오신 거는 아니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일을 해서 그분과 잠깐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아이를 열심히 잘 키웠고 이제 이혼을 하고 아이와 이제 크다가 이제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해서 아빠에게 이제 아이가 갔습니다. 본인이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하게끔 됐는데 이제 이 아이가 물론 자기가 내신 기간이고 하니까 안 와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했지만 그리고 계속 통화는 하고 연락은 했지만 병원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서 너무 섭섭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애지중지했는데, 정말 세상은 혼자인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모님에게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상담자로서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냥. 근데 이 어머니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쉬운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쉬운 분은 아니었어요. 그럼 남인 저한테 쉬운 부분이 아니었던 그 분이 나의 아이한테는 어땠을까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물론 그 아이가 좀 성향적으로 못된 아이일 수도 있어요. 경제력 있는 아빠한테 엄마를 버리고 엄마의 헌신을 버리고 갔을 수도 있지만 이 아이가 만약에 엄마의 헌신을 알았다면 그 엄마의 헌신을 내팽개치고 아빠한테 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들은 나의 속상함과 섭섭함만 생각하지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속을 썩이고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나의 과거의 기억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하나 돌려봐서
그 기억들 중에 정말 아름다운 기억만이 아니라 나의 그 말 안 들었던, 그 정말 숨기고 싶었던, 지우고 싶었던, 포맷시켰지만 아직 남아있는 기억의 찌꺼기들을 생각해보면 거기에 답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꺼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의 흑역사니까. 나는 이미 이미지 세탁이 다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속 썩이는 아이,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도 속 썩이는 아이도 분명히 있어요. 꼭 100% 부모의 잘못이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내가 이 아이의 방향성을 잘못 잡아주고, 내가 조금 더 온유한 부모가 아닌, 내가 이 아이한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짜증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내가 이 아이가 일관성을 갖게끔 교육시키지 못했는지, 이런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